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시가 어젯밤 자택 대피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모든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비필수 업종들의 출근을 막는 사실상 지난 3월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자택 격리 명령, 이른바 세이프 앳 홈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든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자택에 머물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동거 중인 가족이나 룸메이트가 아닌 타인과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며 LA시에 소재한 모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그리고 대학의 대면 수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당 야외 영업은 여전히 금지되며 포장 판매와 배달만 허용됩니다. 프리스쿨과 같은 차일드 케어 서비스는 12명 이하의 소그룹으로만 운영됩니다. 하지만 12명의 어린이들은 또 다른 12명의 그룹과 같은 방에 머물 수 없습니다. 소매 판매업의 경우 정원의 20% 수준으로 손님들의 입장이 허용됩니다. 식자재 등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긴 줄이 예상됩니다. 근무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은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하며 비필수 업종 회사는 직원들의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LA시는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LA시는 LAPD와 시 검찰을 동원해 광범위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불가피하게 출장을 다녀올 경우 자가격리를 서약해야 합니다. LA 국제공항이나 벤나이스 공항,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을 통한 여행객들이 대상이며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젯밤 LA시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시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오늘 새로운 자택 대피령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입원 환자 비율이 심각하게 높은 지역에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캘리포니아주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새로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병원 입원율이 이번 달 중순 112%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되며 이를 막기 위해 확산세가 심한 일부 지역에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We are announcing and introducing a regional stay-at-home order in the state of California, fundamentally predicated on the need to stop gathering with people outside of your household. 오늘 내려진 행정명령은 주 저녁에 내려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중환자실 수용률이 15% 밑으로 떨어진 지역에 즉각적으로 발동될 전망입니다. 환자 수용률 15% 미만이 예상되는 지역은 모두 5곳. 남가주와 북가주, 세네와킨 밸리와 세크라멘트 광역은 이번 달 초, 그리고 베이 지역은 이번 달 중순 이후 행정명령이 발효될 전망입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3주간 바와 와이너리, 그리고 미용실 등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 주정부로부터 면제권을 받은 학교와 공공 유틸리티 관련 업종들은 여전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위생 지침을 준수한 소매 업체들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 제한을 준수할 경우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식당은 실내와 야외 식사가 금지돼 배달과 포장 판매만이 허용됩니다. 이어 뉴섬 주지사는 비필수 여행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운동과 같은 야외 활동은 장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We encourage you to take your dog for a walk. We want you to exercise and go on a run with a partner within your household.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들의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며 확산세가 거센 일부 지역에 행정명령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모든 주민들이 필수 활동이 아닐 경우 집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들이 기존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이우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우수 기자,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 어제 이제 LA시가 또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이 LA 시정부가 발표한 자택 대피 행정명령이
지난주에 LA 카운티가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LA시 정부의 행정명령은 지난주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발표한 지침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네. LA시 정부가 자체 보건국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 보건국의 지침을 이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효된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행정명령이 주는 무게감만을 봤을 때는 기존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권고 형식으로 이제 지침을 발표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이 이제 단속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령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행정명령이 발효됐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의 단속이 없었습니다. 네. 뭐 사실상 뭐 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제성이 없었다 이런 형태였는데 네. 이번에는 시정부 차원의 단속이 추가되면서 강제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은 어젯밤 10시쯤에 기습적으로 발표됐는데요. 지금까지 LA시가 유지해온 그 권고를 철회하고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행정명령이 앞서서 지난 3월 이제 Stay at Home, 그다음에 Safer at Home 전반적으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을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달라졌습니까? 네, LA시 이번 행정명령의 공식 명칭은 Targeted Safer at Home Order입니다. 네. 뭐 명령이란 얘기죠. 예. 자택 대피령이라는 큰 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필수, 비필수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업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이 굉장히 구체화됐습니다. 네. 지난 3월에는 주정부가 우선적으로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발표했고 네. 그다음에 그 하위 조직인 카운티와 시 정부가 이를 따라가면서 세이퍼 앳 홈이라는 그 별도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카운티 정부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명령을 발표하고 네. 시 정부가 이를 따른 뒤 주정부가 포괄적인 명령을 내려주는 순으로 약간 과정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에 이제 타겟티드라는 말이 붙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매 영업들은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난 앞서 있었던 행정명령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적인 경제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닫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만 당시만 해도 연방 정부에서 그 각 가정에 지원해주는 1,200달러 현금이 있었고, 근데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가 있었고, 그렇죠. 또 업체들을 또 지원하겠다고 PPP 자금이라는 걸 투입을 해서 사실상 가게를 닫아도 영업에는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네. 물론 기존과 비교했을 때 손실이 있었겠지만 예. 그거보단 조금 더 완화된 손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자택 격리를 하더라도 뭐 지금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거든요. 예. 연방 정부가 지금 모든 그 지원을 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얼마나 이 영업을 허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많았겠지만 이번엔 확실히 조금 더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자율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적 반발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원격 근무, 그러니까 재택 근무가 가능한 일반 사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출근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필수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의 경우라도 방역 지침을 지금과 같은 수준보다 좀 더 강화된 걸 지키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 역시 지난번과 좀 더 달리 또 포용할 부분은 포용하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단순히 생각하면 그 쇼핑을 가거나 뭐 나들이를 떠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 자택에만 있어라. 자택에 있어야 한다. 그냥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만 구매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의 자택 대피령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역 수위는 최고로 올리자 이런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연방 정부 차원의 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뭐 지금이 카운티 정부나 주정부, 시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보다 더 한 단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는 불필요한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뭐 이런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정도의 대응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코로나 확산 속도가
지난 3월 대유행 또는 여름 시절의 재확산 당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황의 엄중함을 좀 인식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가 어제 2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미국 내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20만 70명, 월드오미터 집계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20만 6,073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사망자 역시 각각 2,804명, 2,875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코비드 트래킹 집계에 따른 입원 환자도 결국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1,300만을 넘긴 지 엿새 만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CNN은 미국이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 역시 충격적인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 지금보다 더 무서운 확산세를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CDC는 37개 기관이 발표한 코로나 현황 예측 모델을 종합한 결과 크리스마스 주간에만 최대 19,5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CDC는 또 올해 안에 미국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최소 30만 3천 명, 최대 32만 9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도 앞으로 3개월이 미국의 보건 방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And right now it is so important that we recommit ourselves to this mitigation as we now begin to turn the corner with the vaccine. But the reality is December and January and February are going to be rough times. I actually believe they're going to be the most difficult time in the public health history of this nation.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뉴욕과 LA 등 해안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력과 기재들을 투입하며 방역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미 전역의 대확산이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고등학생들이 저소득층과 노숙자들을 위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LA시도 이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는데요. 암울한 뉴스만 전해드리게 되는 요즘 한인 학생들의 미담이 훈훈함을 더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매그넷스쿨 레이시스에 재학 중인 10학년 문진아 양. 학교 화상 수업이 끝나면 매일같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의류 공장에서 마스크를 열심히 포장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시작돼 방역을 위해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노숙자와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걱정돼서입니다. 문 양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한인 학생 6명과 타인종 포함 17명으로 구성된 학교 내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클럽 활동은 오래된 옷을 기증받아 새롭게 고쳐 구세군에 전달하는 봉사를 시작으로 문 양은 부모님의 약간의 도움으로 약 8개월간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인터넷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으로 노숙자와 저소득층에게 전달된 마스크는 무려 15,000장. 문 양은 마스크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LA시 1지구, 잔리 시의원이 있는 12지구, 한인타운이 포함된 13지구 시의원 사무실과 구세군에 전달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일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 홈리스 아니면은 그냥 돈 없는 사람들 건강하려고 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마스크 봉사는 지금도 구세군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LA시는 한인 학생들을 구심으로 10학년과 6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선행에 봉사상을 전달했습니다. 크라센타밸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학년 차은비 양은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 노숙자들을 위해 2,000여 장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노숙자가 늘고 있지만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아 코로나로 아픈 사람이 늘어날까 걱정돼 마스크 전달을 결심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갈 때요. 그때 노숙자들 보면 너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고 노숙자들은
트리트먼트도 못 받고 마스크, 세니타이저 다 없으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후원에 나선 한인 학생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돕고자 하는 작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인근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택가에는 강제 대피령과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본드로 명명된 산불은 어젯밤 10시 15분경 얼바인과 센타야나 동쪽 29,400블럭 실버라도 캐년 드라이브에서 발생했으며 최대 시속 70마일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오늘 새벽 1,500에이커였던 소실 면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3,600에이커까지 늘어났고 현재는 7,200에이커까지 확산됐습니다. 아직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밤사이 시뻘건 화염이 산 전체를 뒤덮었고 강한 바람에 불이 옮겨붙은 야자수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오전 들어서는 얼바인 일대 도심까지 매캐한 연기가 퍼졌습니다. 모드제스카와 실버라도 그리고 윌리엄스 캐년 지역에는 강제 대피령이 보레고 캐년과 푸틸렌치, 베이커렌치, 포톨라 힐스, 트라비코 캐년 등지에서는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24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존 리 LA 시의원이 오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오늘 오전 가족과 12지구 스태프들, LA시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유일한 LA 한인 시의원이 된 존 리 시의원은 한인사회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존 리 시의원은 지난 3월 재선에 도전했으며 예비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시정 활동을 이어갈 이 시의원의 공식 재선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